지난 시간에 제가 이더원 게스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키고 비콘 체인을 실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자꾸 오류가 나고 무슨 에러가 났냐면 자꾸 이더원 체인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에러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즈매틱 랩스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저 같은 에러를 겪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엑스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이 error POW chain could not connect to POW chain endpoint error either one node using incorrect chain ID 이렇게 떠요. 체인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인넷이나 테스트넷 같은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메인넷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체인 아이디가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더 원체인 게스가 완전히 싱크가 돼야지만 에러가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싱크를 시켰고요. 근데 보통 이더리움 패스트 싱크가 빠르면 반나절에서 느리면은 하루 이틀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시다 라고 한다면은 인퓨라 같은 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나도 똑같은 에러를 겪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use infra 라고 하더라고요. 인퓨라를 써보니까 잘 돼가지고 저도 따봉을 하나 날려줬습니다. 그러면 인퓨라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퓨라는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풀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인퓨라를 이용하려면 사인업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뜹니다. 원래 인퓨라는 유료 서비스인데 이제 일부 서비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용량이 적은 앱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메타마스크 같은 서비스도 이 인퓨라를 이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Create New Project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 앱을 만드시면은 앱에 접근할 수 있는 API 키를 주거든요. 이 세팅스에 들어가면요. 여기 있죠. 이 엔드포인트. 이 주소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플로드에 접근해서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는 포인트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sa용을 하시냐? sudo vi에 etc에 systemd system beacon 전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 이 웹3 프로바이더 있죠. 제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웹3 프로바이더에서 메타마스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해볼게요. 이 주석을 없애고 하는 거죠. 지금 데몬을 바꿨으니까 시스템 ctl 데몬 리로드를 해줘서 리로드를 시키고요. sudo system ctl restart beacon 전 서비스 해주고요. sudo journal ctl -f-u beacon 전 서비스 해서 로그를 보는 거죠. 돌아가는 로그를 보면은 지금 connected to either one proof of work chain 엔드포인트가 인퓨라 여기다 라고 뜨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POW 체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내 자신의 노드를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요, 이더 원 체인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싱크가 끝나야지만 비콘 체인을 이더 원 체인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싱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기 위해서는 etc에 다시 시스템 데몬으로 가서 시스템에서 게스 서비스에 가십니다. 그래서 뭘 추가해줘야 되냐면요, RPC API either personal admin minor web3 debug 사실 다 필요는 없지만 RPC 콜을 할 수 있는 API들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요. 다시 sudo 위에 있는 거 systemctl 데몬 리로드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sudo systemctl restart guess 서비스. 그러면 guess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guess attach http localhost 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either.thinking 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때 false가 뜬다 라고 하면 싱크가 끝난 겁니다. false가 안 뜨면요, 이런 명령어가 떠요. 이렇게 돼서 지금 몇 번째 블록까지 싱크를 받았나, 어떤 스테이트를 내가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false가 뜨게 되면은 싱크가 끝났다는 뜻이고 내가 최신 블록까지 싱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해주시면 비콘 체인에서 either one chain guess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sudo vi에 etc에 systemd에 시스템의 비콘 점 서비스에서 이제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이 로컬을 내가 써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데몬 리로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either2 비콘 체인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금 뭐 껐다 켜가지고 약간 이상해졌는데, 지금 제네시스 타임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월 1일 오후 9시 23초죠. 네, 이때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싱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블럭이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이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갑을 만드셔야 돼요. 그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프리즌.shell 스크립트를 쓰는데요. 옵션을 밸리데이터 어카운트 임포트 해서 이제 키들이 있는 경로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는 4개 정도 생성이 있고, 이 클라이언트를 우분투 서버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밸리데이터 키즈를 넣어놓은 홈에 프리즘 디렉토리에 있는 밸리데이터 키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먼저 이 terms of service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cept를 입력해서 동의를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디렉토리 입력하라고 하는데 저는 디폴트 디렉토리를 쓰겠습니다. 엔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할 월렛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키를 만들 때 썼던 그 비밀번호랑 달라야지 보안적으로 안전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mported account의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성할 때 만들었던 패스워드 넣으면 진행이 되고 어카운트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밸리데이터를 실행시키려면 항상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밸리데이터를 또 데몬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가 혹시 꺼졌다가 켜져도 수동으로 다시 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어딘가에 지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렛은 홈에 숨긴 폴더 안에 있어요. either2의 validators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validators에 validators password.txt를 해서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hmod 600으로 나밖에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없게 권한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o validators의 validators password.txt로 권한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을 만들어줘야겠죠. sudo vi에 etc에 systemd에 system에 validator.service 해준 다음에요, 이걸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꿔줄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유저네임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이디를 쓰고요. 그 다음에 prism.sh 파일 역시 경로가 다르죠. jkim의 prism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도 다르죠. 저는 루트에 데이터 either2에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디렉토리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jkim의 .either2 validators에 prism-wallet-v2 여기에 월렛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마찬가지로 홈에 jkim의 either2 validators에 validators-password.txt 여기 있죠. accept terms of use를 해줘야지만 저기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주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udo systemctl daemon reload를 해주고요. sudo systemctl start validators service를 한 다음에 sudo generalctl-f -u validators.service를 해서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attestation schedule이라고 해서 이제 슬롯이 17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배정받은 슬롯은 1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돌아가진 않지만 밸리데이터가 될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슬래셔가 남아있는데, 슬래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편에서 따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방화벽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방화벽은요, 우분투에서는 UFW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하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이더리움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체크리스트를 줬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 열어볼게요. sudo ufw allow 00303 tcp sudo ufw allow 12000 udp. 저는 SSH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SSH 역시 방화벽을 뚫어줘야겠죠. sudo ufw allow 해주는데, 이제 보통 SSH 포트는 22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바꿔서 써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도 저걸 바꾸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sudo vi에 etc에 ssh에 ssh daemon config
포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포트 이거를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udo systemctl restart sshd 서비스를 하시면 SSH 데몬이 새로 켜지면서 이제 바뀐 포트로 접속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이거 해버리게 되면 SSH가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저 방화벽 설정 완료를 하고 나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원하는 포트들 다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EFW enable을 해주시면 방화벽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sudo EFW status numbered를 보시면 허용된 포트들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설정을 완료를 한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